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44회차 풀베가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종 픽에 좀 경기력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된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멤버십 관련해서는 제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포드 대 리버풀의 경기. 이 경기 일단은 리버풀이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결정 예정자들이 좀 있긴 하지만 와포드도 전방에서의 조시아 킹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리버풀이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와포드가 불안한 수비진 상대로 3연무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포드의 단통 패로 최종과 동일하게 풀백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해 이변 위주의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빌라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2연승 및 원정에서도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트링칸과 네투의 출전이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아스톤 빌라 역시 좀 마르티네즈 키퍼가 결정 예정인 점이 좀 아쉽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는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울버햄튼은 경기력에 비해서 결정력이 좀 안 나오는 팀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울버햄튼이 조금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경기를 좀 승패 방향으로 갔었던 부분은 최종 때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울버햄튼이 결정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스톤빌라가 수비가 좋지 않더라도 그것을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아스톤빌라의 공격에서의 날카로움에 좀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에서는 이렇게 승패 방향을 보는 경기에서 무승부가 나올 때가 좀 있었기 때문에 독식에서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레스터 대 맨유의 경기고요. 레스터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맨유는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레스터가 2연승을 하고 있네요. 일단 레스터도 결정 예정자가 좀 있고 맨유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좀 승무패가 개인적으로 다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맨유의 경기력이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또한 레스터가 경기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맨유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맨유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공격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격이 안 풀릴 때 이런 답답한 모습들, 레스터가 이 카운터 한 방은 남아있는 팀이기 때문에 맨유가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아예 이변으로 맨유를 좀 사실 레스터 경기력 보면 맨유 사이드를 보는 게 맞는데 이 경기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승무 투픽으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맨시티 대 벌리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맨시티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노리치 대 브라이튼의 경기입니다. 일단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노리치가 브라이튼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네요. 이 경기도 일단은 브라이튼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 브라이튼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브라이튼의 모습들, 일단은 수비에서의 이런 공간들이 많고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그런 불안한 부분들은 노리치가 그런 부분을 노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노리치가 워낙에 수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훨씬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표율이 너무나도 예상 외로 좀 많이 몰렸고 이런 경기는 좀 조심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까지는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패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리즈의 경기고요. 사우스햄튼은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사우스햄튼이 리즈 상대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두 팀 맞대결에서의 무승부가 좀 적은 모습들, 그리고 리즈가
저는 사우스햄튼이 아담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워드프라우스의 공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리즈도 뭐 벤포드나 하피냐 필립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사우스햄튼의 이탈 자원의 타격이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일이 비슷한 두 팀에서 저는 경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리즈가 조금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를 풀백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브랜드퍼드 대 첼시의 경기고요. 뭐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브랜드퍼드가 첼시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네요. 첼시가 루카쿠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들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유리한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종 때는 단통 패만 가져갔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퍼드가 경기력이 나쁘지 않고 첼시에서의 루카쿠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들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경기력대로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레반테 대 헤타페의 경기고요. 레반테 3연패 하고 있습니다. 헤타페는 원정에서 4연패를 하고 있고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레반테가 홈일 때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레반테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인데 일단 헤타페가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레반테 역시 마찬가지고요. 두 팀 다 경기력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연패를 하고 있는 두 팀, 저는 두 팀 다 무승부에 좀 만족할 만한 경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레반테 쪽으로 좀 배당도 좀 낮게 측정이 됐고 투표율도 좀 몰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마요르카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전승을 하고 있고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선 마요르카가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네요. 저는 일단은 쿠보가 결정 예정인 점에서 소시에다드 쪽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불안한 점은 다비드 실바나 오야사발 같은 주축 자원들의 이탈 때문에 이 경기는 조금 조심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아무래도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이런 경기 마요르카의 원정에서의 모습, 그리고 쿠보가 결정 예정인 점, 사실 마요르카 쪽으로 보이지 않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라리가에서 이런 경기에서 좀 이변이 나올 때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변이라면 완전한 역배가 나올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라요 대 엘체의 경기고요. 라요는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엘체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라요 쪽 사이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요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투표율이 좀 많이 몰려서 조심할 필요성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풀벳에서는 다른 경기의 폴더를 조금 더 쓰고자 했고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또한 엘체의 경기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라요의 승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 경기도 좀 이변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라요가 홈에서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엘체가 원정에서 좋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경기 딱 이변 나오기 좋지 않은 경기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요가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엘체가 이 전방에서의 그런 부분들, 한방 자체는 보유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좀 역배로 단통 패를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에버튼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에버튼은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상자들이 복귀하는 에버튼, 저는 에버튼이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는 웨스트햄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그것의 전제는 에버튼의 부상자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는 전제였었는데, 지금 부상자들이 복귀하기 때문에 웨스트햄보다 경기력적으로나 공격적으로나 더 나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튼의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에버튼도 좀 수비적으로 뒷공간이나 좀 크로스 상황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웨스트햄이 역습이나 이 뒷공간을 노리는 부분들, 그리고 크로스 상황이나 세트피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승도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에버튼의 승패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셀타비고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도 세비야가 앞서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셀타비고가 이번 시즌, 뭐 지난 시즌도 그랬지만 이번 시즌 공격적으로도 좀 풀리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공간이 좀 많은 부분들이나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이 많은 부분들, 세비야가 측면에서의 공격들이 좋고 이번 시즌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시즌 초반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비야가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타비고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뉴캐슬은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토트넘은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최종과 동일하게 의심하고 있지 않고 뉴캐슬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뉴캐슬의 수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독식에서는 일단은 토트넘이 뉴캐슬과 같이 좀 라인을 내리는 팀들 상대로 고전할 때가 많기 때문에 좀 이변을 가져간다면 무승부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고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비아레알은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 오사수나는 2연승 및 원정에서도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아레알이 유리해 보이는 건 맞는데 사실 오사수나가 순위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오사수나가 이번 시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이 이 투표율이 이 정도로 몰릴 만큼 그리고 이 배당이 낮게 책정이 될 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이렇게 책정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제라르도 모레노가 복귀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레노가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면 승이겠지만 오사수나의 흐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두 팀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 승패 방향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저는 좀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기고 이변이라면 비아레알의 수비가 좋지 않고 오사수나가 이 공격진의 개인 능력이나 역습에서의 모습들 뒷공간을 노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이변이라면 패 쪽을 조금 더 생각을 했습니다.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백과 독식픽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